오케이. 됐습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과정 이제 지난 시간 이제 환경 소개하느라고 제 소개 안 드렸으니까는 저는 이성준입니다. 멀캠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과정들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한지 한 10년 됐네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멀티 캠퍼스가 삼성 SDS에 아직 이제 그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우리 이제 관심사는 AI죠. AI를 이제 수행하는 이제 주요한 방법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입니다. 한 30년 된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왜 관심을 가지시냐? 지금 이제 딥러닝이 소위 말해서 뜨면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같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if 같은 걸다 이제 작성하셨는데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을 조합해서 이제 원하시는 목표를 좀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당연히 이제 고려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캔된 걸로 좀 이제 준비를 이제 했고요. 같이 어디를 이제 말씀드리는가 이런 점들을 같이 이제 상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언급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네요. 일장의 소개. 오늘 첫날에는 이 부분을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 날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라고 하는 1.4절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아까 넘파이, 매트플러리, 펜다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사이킬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의 지도학습을 이제 보시면 2.3절의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이제 달성하시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 다만 한 가지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신경망하고 괄호치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다른 과정들에서 소개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딥러닝 요 하나였는데요. 이 딥러닝 이제 하나에서 그 머신러닝하고 이제 딥러닝이 좀 분화가 됐고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심화적인 이제 응용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요 자연어는 이제 텍스트를 딥러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교재에서 이 마지막에 그 논의하는 요 신경망을 안 할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논의는 제가 진행하는 이제 딥러닝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도 이제 안내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18, 19페이지로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표현과 특성 공학, 모델 평가, 성능 향상인데 요거는 그냥 이제 따로 한다기보다는 2장을 진행하면서 3장, 4장, 5장의 내용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참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독립적인 가치를 지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이제 왜 필요한가, 어떤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이런 점들이 이제 참조가 될 내용이니까 뭐 2장 끝내고 3장 하고 이런 식은 아니고요. 2장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3장, 4장, 5장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6장까지 같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7장의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는 요번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상의 드린 대로 제가 진행하는 이제 텍스트 딥러닝 텍스트 쪽에서 수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요. 텍스트는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의하는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는 이제 딥러닝 기반은 아니라서요. 이제 그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텍스트를 다루는 건 좀 한계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안내 말씀드리고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남의 말을 이제 많이 듣는 건 재미없죠. 그래서 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의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의 30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페이지 주피터 노트북 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요 아이파이 MB가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시는 법을 아셨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주는 대화식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를 따로 설치를 안 하고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무래도 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안내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의 1.4.2절의 그 넘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의를 드릴 텐데요. 이 점은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이제 계단이라고 제가 종종 부르는데 우리의 목표는 기계학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이해가 가정된 것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이제 넘파이와 펜다스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있다. 해본 적이 있다. 이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되어 있고요. 또 이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는 파이썬이 널리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좋은 소식은 이런 선수지식적인 측면이 약간 이제 완전하게 다 준비가 안 되셔도 챗GPT가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챗GPT를 종종 활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 이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도 안 했습니다. 회원가입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그 예를 들어서 넘파이 활용 예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그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면 저도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이제 안 한 상태인데 다음과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제가 제시하는 코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 선출 지식에 해당하는 거는 너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이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그냥 이제 요청을 주시는 거죠. 그걸 좀 설명해달라. 그럼 당연히 이제 해설 드리고요. 근데 그 내가 그 선출 지식인 것 같은데 좀 진행을 방해가 좀 그래. 그러면 챗GPT에 제가 제시한 코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해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잘 해설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가 제시한 코드가 저랑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가 제시되면 코드를 이제 복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하는가와 관련해서 좀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직접 작성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의 드린 대로 줌에서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들어와 주셨는데 뭐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하신다면 이제 그 지금 화면 공유가 이제 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 안내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그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희미하게 자동 완성이 완전히 다 제시가 되는데 이거는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되냐면 어 제가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확장해서 코파일럿을 이제 검색하시면 GitHub 코파일럿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요거가 이제 그 코드를 위한 챗GPT죠. 근데 그 좋은 걸 왜 너만 하니? 그래서 이제 안내는 드리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이게 요거는 유료 서비스예요. 유료 서비스고 그래서 이제 프리 트라이얼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뭐 만약에 이제 활용하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서 그 확장을 설치하시고 수행하시면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끌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제 켜놓고 뭐 이제 가치가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요 데이원과 이제 데이원에서 이제 우리 넘파이와 관련해서 상의 이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보고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순수한 파이썬만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그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선수 지식에 이제 대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명하고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난 아닌데, 야, 미안해, 난 아니야.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복사하셔서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챗GPT에 가져가서 이제 해설 이렇게 이제 하고 코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코드를 그냥 해설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이제 요청을 이제 하면은 이제 챗GPT가 이제 한국말로 잘 해설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해야지 얘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파이썬의 기본 문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선수 지식에 해당하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해설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야,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를 그냥 다 하면 되잖아. 그지?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저도 챗GPT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매일매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로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프로그램 뭐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그 오늘도 한번 그 테스트를 이제 해볼까 하는데 9.11과 9.9 크기 비교.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얼마 전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9.11하고 이제 9.9의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그 정확하게 표현을 이제 했는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교가 잘 안 됐습니다. 9.11이 9.9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오늘은 그 잘 됐네요. 그죠? 아마도 이제 이게 인터넷에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9.11이 큽니다. 뭐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지금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아니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간단한 산수가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이게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수와 관련해서 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확했네요. 요번에 이제 정확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9.11 빼기 이제 9.9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산수도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틀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요 바로 옆방에서는 막 문서도 뭐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간단한 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자기가 생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해주는 효과적인 이제 새로운 생산성 도구인 거지. 얘가 우리의 어떤 논리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기술의 방향성에서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들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자율주행의 상태와 비슷하죠. 자율주행 믿고 그냥 주무시면 안 되죠. 그럼 죽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래밍도 얘한테 이제 그 뭐 토시 하나까지 내가 직접 작성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얘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했는데 어, 이게 미세한 버그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버그들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 이제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율주행 뭐 반자율주행 이제 보조 기능을 믿고서 운전하는 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믿지는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해설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그 레인지 10은 0부터 9까지 정수를 생성하는 객체를 이제 반환한다. 라고 하는데 요 자체는 생성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생성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제공하면은 그 자료 구조에 실제로 이제 값을 이제 담아주고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이라는 빌트인 함수를 통해서 그 객체의 유형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요 len 길이를 반환하는데 랭스의 약자죠. 요거 다 빌트인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체로 정확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요. 프린트 이런 식으로 출력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한 것과 어, 같은 그런 결과가 이제 발생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 이제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종종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수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더하기 연산이 실제로 이제 산술 연산이 아니고 이제 이어붙이기와 같은 걸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정수와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로 풀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뭘 원하냐면 이제 그 원소별로 그 수행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소별로 곱하기 2가 수행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수행하려면 지금 다음과 같이 직접 제어문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 이쪽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셀에 대한 조작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셀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래쪽에 그 동일한 이제 내용의 셀이 복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를 다른 걸로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리스트 대신에 numPy의 이제 array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곱하기 2와 x 더하기 x가 이제 원소별로 곱하기가 잘 수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거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우고 빼기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원소별 산술 연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수치들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그 배열이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교재랑 싱크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릴 예정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스타일, 뭐 그리고 챗GPT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또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1페이지 에서 그 싱크를 이제 맞춰보면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모두 numpy 배열, 이 numpy 배열이라는 게 보시면은 numpy의 이제 어레이죠. 요거고요. 모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런지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numpy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데 타입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x의 이제 d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전체를 담고 있는 통은 ND 어레이인데 요 D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정수값들이 담겨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랑 좀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아마 윈도우즈에서는 int 32로 나오실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제 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맥에서도 그냥 살 테고요. 다만 이제 윈도우즈 32비트 버전이 아직도 이제 활용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32비트로 이제 되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64비트로 이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맥이나 리눅스는 32비트 버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64비트로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관리와 좀 관련이 있고요.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정교하게 조정을 해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그 숫자들이 별로 이제 많지 않은데 요 D 타입이 이제 저렇게까지 이제 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int 뭐 예를 들어서 이제 8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 8비트면은 2의 8 제곱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총 개수가 256개의 이제 숫자들을 이제 담을 수 이제 있는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음수도 이제 될 수 있으니까는 양수와 음수 이제 합쳐가지고 각각 이제 반씩 이제 나눠서 수행하겠죠. 원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진 않을 건데요. 딥러닝 쪽에서는 이런 점들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메모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계학습도 중요하긴 한데 딥러닝만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32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끝. 그죠? 요게 이제 리뷰의 느낌입니다. 아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뭐이 정도예요. 그죠? 이게 이제 리뷰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절에 사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직접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33페이지 하단 매트플라릿 요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데요. 같이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4페이지에 7번 입력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파이가 넘어갔다고 해서 넘파이가 끝난 건 아니죠. 린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수행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100개 10부터 요거는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시작, 끝, 개수 이런 식으로 좀 가독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개수를 100개로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린스페이스라고 하는 명칭을 좀 분해해서 해설을 드리면 균일 간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100개를 만들고 싶은데 간격은 네가 알아서 좀 계산을 해줘라. 뭐 이런 거죠. 지금의 경우에 이제 그 딱 나눠 떨어지니까는 쉬운데 만약에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뭐 7부터 7까지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려면 이제 그 랭X를 이제 해 보시면은 총 100게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y 값은 이제 sin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원소별 연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하시면 y의 개수도 이제 100개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린트문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어설션을 이제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이제 그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거짓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죠. 참이면 그냥 지나가죠. 그냥 조용하게 이제 지나가고 그게 좋은 거고, 그죠? 거짓이 발생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조용히 지나갔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거짓이 이제 되도록 한번 이제 해보면 그래서 뭐 더하기 1 같은 거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괜히 더하기 1을 하면은 어설션 예외가 발생하죠. 이러면은 내가 기대하던 그 값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리든지 말든지 하니까는 이제 X와 Y가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에서 이제 아까 매트플로립을 하셨는데 하위 패키지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 얘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종종 PLT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성된 것에서 이제 PLT 플랫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쇼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사인 그래프가 잘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리는 김에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Y2를 이제 만드셔서요. 그래프를 동시에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은 그냥 같은 셀에서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겠습니다. 보시면 34페이지에 이제 7번 입력하고 비교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재에서는 매트플러립 인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을 명시를 했는데 요건 이제 왜 했냐면 그 PLT에서 show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제시를 했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요 매트플러립 인라인을 설정 안 해도 그냥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설정 비주얼 스튜디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PLT show를 주석 처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실행해 보시면 그냥 잘 나옵니다. 그죠? 요거를 PLT 쇼를 안 하고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그 교재에서 요 퍼센트하고 요런 설정을 굳이 안 하셔도 그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안 하는 게 좋겠네. 그 보시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PLT 쇼를 안 하시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 PLT 플롯이 반환한 그래프 객체가 좀 표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PLT 쇼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지금처럼 한 줄로 간단한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이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PLT 쇼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권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객체 자체가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뭐 마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해나가면서 혹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는 34페이지에 요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할 그 예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11번 입력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킷런에서 준비한 예시 데이터 셋들이 있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재를 이제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